코로나19 때문에 취업시장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학벌 중심보다 실력 중심 사회라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다.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명문대보다는 전공에 대한 경험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학벌 최하층에 위치했던 온라인 대학에 대한 취업 인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간 사기업들은 일반 대학 졸업자만 채용했는데 이젠 온라인 대학 졸업자들도 채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대학은 대학 등록금 자체가 일반 대학의 5분의 1도 안 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지잡대에서 4년을 다니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다. 또한 교직이수, 자격증 취득, 특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온라인 대학의 투톱은 방송대와 사이버대인데 어떤 학위를 딸지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두 대학의 공통점이다. 방송대는 서울대 부설로 시작해서 수업의 질이 굉장히 좋다. 사이버대의 수업질은 처음엔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대의 수준을 거의 따라왔다. 어딜 가든 수업의 질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방송대는 원래 출첵 시스템이 없었는데 21년부터 강의 청취율이라는 배점이 생겼고 출석 체크도 점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이버대는 원래부터 출석 점수가 있었다. 두 대학 모두 일반 대학과 다른 입시 전형으로 선발한다. 내신이나 수능은 반영하지 않고 각 대학별 적성평가와 학업계획서 등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지원자 수가 대부분 미달이기 때문에 원서만 넣으면 합격하는 게 현실이다. 모두 직장인이 80%를 차지하는데 사이버대의 고졸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사이버대의 교육 난이도가 더 낮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은 사이버대, 중년층은 방통대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제도 특성상 소홀해지기가 쉬운데 요즘은 전담 튜터, 강제학습 프로그램, 진도관리 등이 도입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에 맞게 생활하면 졸업은 문제없다. 두 대학의 차이점이다. 등록금은 방송대가 훨씬 저렴한데 23년 기준 방송대는 학기당 35만원, 사이버대는 학기당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이버대도 30만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두 대학의 등록금은 비슷해진다. 또한 사이버대는 과목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인과 만학도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학기별로 한두 과목만 들어볼 수도 있다. 사이버대는 실습 외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방송대는 수업 일부를 오프라인으로 하고 시험도 오프라인이다. 해외 거주자들은 100% 온라인인 사이버대 수업만 들을 수 있다. 전공은 사이버대가 더 다양한데 방송대에 없는 학과인 심리학과, 피아노학과, 호텔 관광 경영학과, 뷰티 디자인, 산업안전관리학과 등은 사이버대에서만 들을 수 있다. 방송대는 대부분 절대평가이고 사이버대는 대부분 상대평가이다. 성적 받기는 절대평가가 더 어렵기 때문에 방송대가 졸업률이 낮은 편이다. 방송대의 경우 국가에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학과별 교육이 통일되어 있는데 전국 거점에 방송대를 설치해 지역별로 운영하지만 수업 방식은 모두 같다. 반면에 사이버대는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들도 다양하고 수업 방식도 차이가 난다. 경희사이버, 고려사이버, 한양사이버 등 인서울대학과 이름이 같다. 같은 대학 학과여도 교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 대신에 같은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사이버대 학생들을 홍보하기 위해 도서관을 같이 이용하게 해주거나 의료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학과이다. 대국민 자격증이라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이다. 특히 사회복지 쪽을 취업할 때 온라인 대학 중에서는 방송대 졸업생을 더 선호하고 있다. 사이버대 학은제의 경우 누구나 쉽게 이수할 수 있었다면 방송대는 졸업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방송대 출신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중년 사회복지사 취업이 목적이라면 방송대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학과이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유아교육대학원을 졸업해 교직이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학벌보다는 교직이수를 받기 위해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늦은 나이라면 다시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방송대를 통해 유아교육 교직이수를 받을 수 있어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방송대 유아교육학과를 추천한다. 세 번째는 영어영문학과이다. 사실상 아직 한국에서는 취업할 때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 토익을 공부하거나 회화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겐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수업이 도움이 된다. 방송대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문학, 문화, 역사를 통해 인문학적 지식도 쌓기 때문에 탄탄하게 언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이다. CM송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서울사이버대학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사이버대학교 중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다. 따로 커리어 코칭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모델 연기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서 모델이나 연기 쪽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사이버대학이다. 두 번째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이다. 고려사이버대학은 개설된 전공만 39개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찾기 힘든 모바일 디자인, 크리에이터 전공, 법학, 국방기술 등등 특수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전공으로 전문 지식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고려 사이버대를 입학한다. 또한 고려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고려대 의료원 이용 시 직계 가족 가지고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이다. 한양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대학원 과정을 만든 곳이다. 석박사 과정도 온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빅페스티벌, 스트레스 관리 특강, 마음 건강 특강 등등 사이버 대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학교 행사가 다양해서 캠퍼스 라이프를 생각해봤던 직장인에게도 추천한다. 번외로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애플과 협약되어 있어서 애플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학교 할인을 통해 같은 제품도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사이버대나 방통대나 졸업하려면 4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졸업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편입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사이버대는 70학점, 방통대는 63학점을 만들 수 있다면 편입이 가능한데 편입할 경우 3학년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어 2년 내로 졸업할 수 있다. 대학을 다녔던 학점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 조건을 만들면 된다. 최소 1년에서 1년 반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대나 사이버대 모두 편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